오늘은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자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저는 한 7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게 쉽게 잠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과 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진단받은 환자가 약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요. 원인을 조사했더니 1위가 불면증, 약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수면 무호흡 및 코골이로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코를 고는 일이 병원을 가야 하는 질병인지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 진단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조사를 하면은 아마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빈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들은 무호흡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스스로는 느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무호흡은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은데요. 제 느낌상은. 네. 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50%, 여성은 약 30%가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코를 골다가 컥 하고 잠시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 환자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4 내지 5%, 여성은 2 내지 3% 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수면 무호흡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이 수치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말은 점점 더 잠자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코를 곤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들었지만 최근 자다가 깨는 횟수가 많아져서 오신 50대 초반의 남자분입니다. 환자분은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나이가 들고 잠이 얕아진 것 같다고만 생각하고 계셨고, 사모님께서 알려주시길 남편이 3개월 전 어깨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코를 더 많이 곤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누워서 자면 왠지 일찍 깨서 30대부터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악화된 수면 중 자주 깨시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누워서 자면은 수면 무호흡이 쉽게 발생해서 옆으로 누워 주무셨던 거고, 정도가 지나쳐지면서 어깨 관절에 악화가 오고 이로 인해 수술까지 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권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수면다운 검사는 실제 잠자듯이 야간에 병원에 내원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검사를 하는 것이고, 수면 중에 뇌파, 심박수, 호흡 양상, 산소 포화도, 근전도를 재며 수면 중 상태 평가 및 진단을 합니다. 검사 받으신 환자분의 결과지입니다. 우리가 각성 상태를 어웨이크라고 하고, 흔히 말해 렘은 꿈꾸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고, 넌 렘은 꿈을 안 꿀 때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N3가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깊은 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검사를 전체 하룻밤 검사를 요약해서 보면은 까만색 짙게 표시된 게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렘 수면이 4번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바로 아랫줄에 보면은 어로절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환자분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잠깐 깨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빽빽한 줄이 보이죠. 수면 중 자주 발생하는 무호흡과 저호흡의 결과로 혈중 산소 농도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우리 뇌는 위험한 상태로 인식하게 되어 각성이 자꾸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확대돼서 보이는 그림이 이제 산소 포화도인데요. 잠이 든다 하더라도 이제 95% 이상에 있는 거를 이제 이상적인 포화 농도로 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잠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95% 아래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셀 수 없이 많이 관찰이 되었죠. 그래서 환자분은 양압기 치료를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압기 처방을 하게 되면은 양압기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치료 압력 설정을 위해서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이 다음 그래프는 이제 2번째 검사, 양압기를 착용하고 검사하신 날의 그래프입니다. 중간에 각성된 이후 수면 그래프를 보면 N3 단계 깊은 수면이 2번 더 나타나서 환자분의 그 체감하는 불편에 비해 실제 잠든 후에는 좀 더 좋은 수면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압기라는 게 산소 호흡기 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긴 모양만 봐서는 산소호흡기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산소 발생 장치는 아니고 현재 스튜디오에 있는 이 공기를 기계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압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준다 해서 양압기라고 부르는 거고, 산소 발생기와는 다릅니다. 양압기 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가습기가 하나 있고 안에 이제 모터 펌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작동을 하면은 이 호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코와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마스크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조금 큰 마스크입니다. 이거 이제 풀페이스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얼굴 옆에 대보면은 코와 입을 모두 가려주는 마스크 타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스크는 이제 나잘 마스크라 그래서 입을 가리지는 않고 코만 가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표준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콧등까지 덮는 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 밑에 베개처럼 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로우 타입 마스크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겨서 물안경처럼 그냥 당겨가지고 착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코에만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양압기를 옆에서 뭐 남편이 하고자 하는데 그게 시끄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실제 바람 소리인데 실제 코에 대보겠습니다. 얼굴에서 마스크가 떴을 때 공기 새는 소리가 주로 소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착용이 좀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어떠세요? 양압기를 사용하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딱 첫날부터 바로 적응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적응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 근데 제가 착용하는 그 패턴 스타일을 기록이 누적이 돼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율이 돼서 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착용 실패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착용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이 첫 번째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주 정도 걸리셨다고 했는데요. 첫 2, 4주 적응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용률이 보통 상승합니다. 초기 4주간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검사를 2번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은 치료 대상인지 보기 위해서 한번 검사를 하시고 치료 대상으로 판정이 나셨다면은 양압기를 쓰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총 2회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코골이나 무호흡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게 양압기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발생하는 게 우리가 똑바로 누웠을 때 혀와 목젖의 뒤로 처지는 문제 때문에 그 기도, 상기도의 폐쇄가 발생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설골근 전진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래 하악, 턱뼈에 보면은 혀의 뿌리가 앞턱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깍두기만큼 잘라서 이제 뼈를 앞으로 뽑으면 혀가 같이 앞으로 나오는 거를 이용한 기술인데요. 생각보다 좀 큰 수술이고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통 크게 부담으로 느끼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는 수면 자세 변화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누웠을 때를 생각하면은 똑바로 누울 때 이제 목젖과 혀가 뒤로 제껴지면서 이게 막히게 되니까 옆으로 자면은 반은 막혀도 반은 뚫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면은 좀 호흡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면 아까 예시 들어드린 분처럼 이제 관절에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근골격계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호흡곤란을 좀 느낀 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고려해 보시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다면 진료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